혹시 요즘 별것 아닌 일에도 마음이 날카로워지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문득 짜증이 올라오는 날이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오늘은 뭘 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날 말입니다. 이유를 찾으려 해도 딱히 떠오르지 않고 설명하자니 괜히 사소한 것 같아서 말도 못하는데 그 감정은 혼자 가슴속에서 계속 맴도는 그런 시간들이요. 이야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70이 넘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을 꾸려온 분이셨지요. 지금은 자식들도 다 제 집을 차리고 손주들도 가끔 얼굴을 비춥니다. 이제 집안일도 예전보다 줄었고 하루가 여유로워졌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여유가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을 닦는데 문득 물수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얼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오늘따라 그 물수건이 싫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파트 베란다의 화분들도 눈에 거슬렸습니다. 누군가 쌓아둔 짐들이 보기 싫었고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조차 왠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왜 이러지? 나한테 무슨 일이 있나? 하지만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전화를 했었고 그 통화는 평소와 다름없이 짧고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와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그분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가 했습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냥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보낸 것이었는데 별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였지요. 그런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유 없이 짜증이 났습니다. 왜 이런 걸 보내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분은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고 쓰다 보면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기도 하고 시계를 보기도 하고 손톱을 뜯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좋다고 했을 텐데 그날은 가기 싫었습니다. 오늘은 피곤해. 남편은 알았다고 했고 혼자 나갔습니다. 그분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회색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뭐가 싫은 거지? 무슨 일이 있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는 조금 나아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기분이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물수건이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런 하루를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60 중반의 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가끔 참여하고 주말에는 손주를 봐주고 평일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 들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몇 번 하는 기침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기침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침 소리가 계속 들리자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책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문장을 3번쯤 읽었는데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랍니다. 그분은 책을 덮었습니다. 일어나서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침을 하면서도 자리를 안 옮기는 거지? 마스크를 하든지 아니면 나가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화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그분은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이었는데
옆에 선 사람이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그분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짜증이 났습니다. 차가 오는데 저렇게 건너가면 어떡하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지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건너편으로 가버렸고 그분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그분은 천천히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도서관 다녀왔어? 응. 뭐 재미있는 책 있었어? 글쎄. 그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분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여러 사건들이 나왔고 드라마에서는 사람들이 웃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과일을 깎아서 내왔습니다. 먹어. 그분은 먹었습니다. 달았는지 신 건지도 잘 모르겠더랍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그분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왜 이랬지? 내가 뭐가 불만인 거지?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80을 넘긴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간호사가 와서 약을 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받아서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은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은 받기 싫었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요? 편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돌렸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금 이따 드릴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는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나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아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조금 뒤 간호사가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는 약을 받았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작게 웃었습니다. 간호사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분노는 잠시 미루면 약해진다. 이 말이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를 참으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이렇게 바라볼 수는 있겠지요. 지금 이 순간 올라오는 감정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그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아까 그 첫 번째 분을 떠올려 보면 그분은 물수건이 싫었던 게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창밖의 화분이 문제였던 것도 아니었겠지요. 어쩌면 그분은 그냥 오늘 하루가 낯설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오후가 너무 길게 느껴졌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짜증을 낸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감정을 억지로 누르지 않았습니다.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을 견뎠습니다. 창밖에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 나아졌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두 번째 분의 경우를 보면 그분은 도서관에서 기침 소리가 싫었던 게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가는 사람이 문제였던 것도 아니었겠지요. 어쩌면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이 생각보다 편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없고 할 일은 있는데 의미는 없고 그런 감정들이 기침 소리로 튀어나왔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분도 그 감정을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일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다음 날은 조금 달랐을 겁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약이 싫었던 게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그 순간 누군가의 지시를 따르고 싶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 선택이 약을 거부하는 것에 불과했다 하더라도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약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 견딜만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설명하려 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하지만 때로는 그냥 그럴 때가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감정들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분노는 잠시 미루면 약해진다는 말이 참으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도 아닐 겁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너무 다그치지 않는 것. 왜 이러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오늘은 그럴 수 있지.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물수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침 소리가 신경 쓰여도 괜찮습니다. 약을 받기 싫은 순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감정이 있고 반응이 있고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 그게 우리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감정을 설명할 수 없을 때 불안해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말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쩌면 모든 감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때로는 가장 현명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분은 물수건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화분을 치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같은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화분은 여전히 창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완벽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번째 분은 도서관에 다시 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기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그 책을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빨간불이었습니다. 옆에 선 사람이 또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갔습니다. 이번에는 짜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 천천히 건넜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그날 이후에도 여전히 요양병원에 계셨습니다. 간호사는 매일 약을 가져왔습니다. 할머니는 대부분의 날 그 약을 받아 드셨습니다. 하지만 가끔 또 받기 싫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간호사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약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 날,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는 날. 그런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요? 원인을 규명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날을 견뎌내면 되는 걸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노를 잠시 미루면 약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어쩌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도 모릅니다. 감정은 물처럼 흐른다는 것. 지금 이 순간 가득 차 있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빠져나간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라는 것. 물론 기다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고 싶고 지금 당장 편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들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시간이 데려가 주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니라 견디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견딘다는 것은 참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감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싫으면 싫다고 느끼고 짜증나면 짜증난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분은 물수건에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 화를 누군가에게 쏟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물수건은 여전히 같은 물수건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은 기침 소리에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짜증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 다시 도서관에 갔을 때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할머니는 약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거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뒤 받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할머니는 자기만의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게 작은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할머니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할머니는 조금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혹시 당신도 이유 없이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너무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인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그런 날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물수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느끼셔도 됩니다. 기침 소리가 신경 쓰이면 자리를 옮기셔도 됩니다. 약을 받기 싫으면 잠시 미루셔도 됩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분노는 잠시 미루면 약해진다는 말이 어쩌면 이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기분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누그러진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저 우리 자신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것. 오늘 하루가 힘드셨다면 내일도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조금은 견딜만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스스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다시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애쓰셨습니다. 내일도 애쓰실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사이 작은 쉼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 쉼표들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것으로 괜찮습니다.